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맛있게 저녁 식사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천회장은 오늘 모처럼 밖에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햄버거가 끌리네. 시원한 콜라 한 잔에 햄버거 하나 먹고 가볍게 지금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종 얘기하죠. 햄버거 하나씩 먹는다고. 자주 먹으면 맛없어요. 자주 맛없고 가끔마다 하나씩 먹으면 맛있어요. 예, 아직까지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하루를 보냈네요. 날씨도 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딸기철인 것 같아요. 딸기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딸기도 많이 드시고 옛날에 뭐 미나리 삼겹살 많이 드셨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미나리 삼겹살을 오래 먹지를 못했어요. 놓쳐가지고 기회 되면은 뭐 미나리랑 한번 삼겹살 같이 먹으면은 아주 꿀맛일 겁니다. 잘 먹고 사는 것도 복인 것 같아.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잘 드시고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해피하게 보내십시오. 그거야말로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계속 요즘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와 매체들이 많고 대부분 뭐 폭망한다는 소리 많이 하네요. 보니까 망할 것이다. 이 망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특정 종목을 제시를 해 ABC 제시해가지고 이 종목을 뭐 한 5천만 원까지 모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방송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폭락장이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뭔가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 맞춥니다. 뭐 주식 애들도 그렇고 뭐 슈퍼 개미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하면서 공포심 조장하면서 이게 있어. 이 긍정론자와 부정론자들이 있는데 긍정론자들이 많이 욕을 먹죠. 주가 많이 떨어지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멀리 보면은 긍정론자들, 희망론자들이 그래도 돈을 벌고 부정론자들은 뭐 한번 맞추면은 명성을 얻어요. 명성을 얻는데 이 부정적인 입장과 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치고 부자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떠들어보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한 번 정도 맞추면은 명성을 얻지만은 결국은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데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그래도 긍정론자가 됐으면 좋겠어. 희망을 갖고 천혜장이 또 열심히 희망회로 돌리니까 그 희망회로에 따라서 흘러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땡기는 제가 뭐 중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암흑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암흑물질.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인데, 보이지 않는 저희 그 천혜장의 그 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아주 강하게.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한미 증시의 투자 위험도가 지난주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만 한국의 경우 금융사 부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코스피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 경제 신문지인 것 같아요. 그쪽하고 이렇게 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게 있는가 봐. AI 쪽으로. 그래서 그 AI 기반의 주식 위험 관리 지표 붐하고 쇼크 지수가 이번 주에 미국판하고 국내판 모두 위험도를 상향 조정했다. 안 좋다. 위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서학개미용 미국판은 전주 57에서 67로 가. 57에서 67로 가고 동학개미용 국내판은 35에서 45로 올라요. 하여튼 미국판의 경우 지난 22년 5월 급락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붐하고 쇼크 지수가 0에서 10이면 현금 비중 축소, 11에서 50이면 중립, 51에서 100은 현금 비중 확대. 이걸 의미합니다. 50에서 100은 현금 비중 확대. 국내판은 그 현재 위험도가 여전히 중립 수준인데 이 미국판은 현금 비중 확대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뱅크런 사태에 직면한 실리콘밸리 은행발 금융 시스템 부실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SVB 파산 사태는 그 시그니처 은행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부실, 크레딧 스위스의 매각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막 불안 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가 좀 망하지 않겠냐. 다들 좀 돈 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아. 개미들도 이제 팔려고 좀 할 겁니다. 괜히 이런 때 한번 쓰나미 한번 덮쳤다가 맞으면은 정신 못 차리니까요. 실제 미국 대형주 주식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빅스 있어. 빅스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이제 증가했음을 반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빅스 지수가 장중 32승으로 상승을 했어요. 30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연초 13에서 최근에 15.3%로 상승을 하더라고. 이 저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부도 위험도도 커졌다는 거지. 일단은 그래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MOVE, 그 무브라네, 무브 인덱스가 현재 코로나 기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근접하다 보니 14년 이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채권 시장에서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크래프트 그쪽 법인장도 이야기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융 시스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반등할 때마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 그러니까 반등할 때마다 팔고 나가라. 반등할 때마다 팔고 나가라. 튀어라. 그런 겁니다. 이 월가의 쪽집게로 불리는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크 윌슨이라고 있어요. 최고 투자 책임자. 이 친구가 그래요. 최근에 고객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SVB 사태를 통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증시에 나타난 상승장이 그 불트랩이죠. 참 죄송합니다. 불트랩에 이제 불감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SVB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때마다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차익실에 나서라.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가라는 거야. 오를 때마다. 그래서 한국 시간 23일 새벽에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요. 이제 금리 결정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준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시장은 그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연준이 이제 베이비 스텝에 나서거나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 그렇게 제기도 합니다. 베이비 스텝 할까요? 국내판이 이제 미국판 대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리오프닝으로 이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풀이되고 있어요. 항공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소비 활동의 증가가 이제 주요 기업 실적 성장으로 이제 이어지고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다. 현재는 한국 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뭐 괜찮아 아직까지 은행들. 지난해 말 1,400원대까지 급락했던 달러당 원화값도 현재는 1,300원대까지 올라가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떨어졌죠. 참 1,400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하여튼 나름대로 좀 안정성은 있어요. 이번 주 한국 증시 또한 연준의 금리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된다면은 지금까지 한국 증시를 견인했던 2차 전지를 필두로 기술과 성장주들의 그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금융주 급락 여파로 부진했지만은 기술주가 강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요즘 보시면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오르더라고. 또 보니까 챗 GPT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요즘 상승장이 맞아요. 맞기는. 나스닥 보면 여러분들 좀 오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높은데 그 상황에서 업종의 차별화 속에서 견조한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그런 증권사도 있다는 겁니다. 관망 심리. 저 여러분들은 어떨 겁니까? 관망 심리를 볼래요? 뭘 할래요? 나는 중국의 리오프닝 덕분에 코스피가 선방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리오프닝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증권사는 리오프닝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중국 리오프닝. 이 중국놈들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중국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ETF도 지금 작살나고 있잖아. 지금 차이나 전기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빠지고 있어. 계속. 그래서 중국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빠지시면 정신 없어요. 계속. 그런데도 너무 중국 몽을 꾸면 안 됩니다. 미국도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데 뭐 중국이라고 별 수 있겠냐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은 좀 관망을 좀 보면서 관망 심리로 가면서 좋은 기업이 있다면은 뭐 저점에서 하는 거고,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은
빨리 팔고 나와라. 반등할 때마다 팔고 튀어라.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해 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지. 본인의 선택이야. 본인의 선택. 애널 말, 뭐 유튜브 말, 그 천 회장님 말 듣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본인이 보시고 판단해야지. 뭐 누구 말 듣고 무슨 자기들의 귀중한 돈을 막 넣고 뺏고 투자하고 팔고 막 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장 바보 같은 짓이야. 난 늘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돼. 이것도 다 공부야, 공부.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잘 체크해보고 살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FMC 한번 지켜봅시다.